이번에는 보고플레이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 몇 번 났죠. 보고플레이 관련해서 라이브 커머스 업체가 입점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고객들이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결제까지 했는데 결제가 취소되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강남 5초에서 이제 보고플레이 쪽에서 입점 업체들을 모아두고 회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대금을 지급하겠다 계획을 설명하고, 지금 당장은 못하니까 좀 기다려달라 뭐 이런 이제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고플레이에 가입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제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그 포인트로 구입하거나 하는 이런 그 이용자들이 있고, 그 다음 또 피해자는 이제 입점 업체들이죠. 보고플레이에서 입점 업체들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 그 판매 대금이 보고플레이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입점 업체들은 물품은 다 이제 보내줬는데 팔았는데 매출 채권이 돌지가 않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크게 되는 겁니다. 2022년 12월 즈음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고플레이 쪽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우리 회사가 보고플레이의 입점 업체인데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다가 거의 1월 말까지 가까이 가는데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플레이 쪽에서도 입점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뭐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저희 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건인데 그 사기 고소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보고플레이가 거의 최저가, 소위 말해 맘카페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객들이 많은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등등등에 이제 핫딜 해가지고 최저가로 팝니다 라고 해서 각종 물건들이 거의 이윤 없이 이제 파는 행사를 한 적이 많았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팔면 수익이 없으니까 그 수익은 어딘가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규모를 키워가서 지금 거래 대금이 제가 알기로 2, 3천억 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소위 말해 쿠팡 같이 계획된 적자이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면 뭐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든가 흑자로 전환한다,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좀 멋있는 말 같지만 그런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어느 시점만 잘라보게 되면 사실상 이거 사기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입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보고플레이가 고객들을 많이 끌어왔으니까 보고플레이를 보고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도 보고플레이가 준다는 걸 믿고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보고플레이는 알고 보면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금융 상황이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금을 못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 수도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진행한 거 아닌가? 사실상 사기 아닌가? 이런 이제 문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플레이를 보면요,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누적 고객이 100만 명, 그리고 누적 거래액이 2,300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큰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객을 처음에 모아야 되니까 할인율을 아주 높게 준 겁니다. 쿠폰도 주고 심지어는 일정 부분 현금으로 뭐 100만 원어치 매수하면 사실상 몇십만 원어치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 포인트로 또 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포인트를 받고 팔면 이 입점 업체들은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보내주고 보고플레이한테 돈 주세요 해야 되는데, 보고플레이는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인정한 거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받은 입점 수수료 같은 건 아주 저렴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장을 키우려고 수수료도 적게 하고, 그러니까 외부 투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 지급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안 좋은 거죠. 대금이 막히니까 물건을 나갔는데 이제 입점 업체는 대금을 못 받고 보고플레이도 결제를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총 부채가 현재 상황에서 대금이 500억 정도 밀려 있고요. 그 중에 340억이 물납 대금, 입점 업체들이 못 받은 돈이고 135억 정도가 카드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0개가 넘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보고플레이 쪽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80% 이상 동의를 해주면 1년 정도 당신들이 받을 물품 대금을 유예를 해주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면 회생 절차, 파산 절차를 밟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 영업 가압류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은 영업 못하니까 회생 절차 진행할 거다. 그리고 회생 절차 진행하면 뭐 회생 계획안 만들어질 거고, 극단적인 경우에 대금의 10%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90%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차라리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대금 유예해주고 한 10년 정도 분할해서 하는 거를 오케이 해주면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갖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사실상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반협박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물품 대금을 받을 입점업체들은 나는 물건이 다 나갔고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고 플레이 니네 보고 이제 내가 물건을 줬는데 왜 못 주냐 주라고 하니까 이제 1년 기다리고 10년 나눠서 줄게 해놓고 80% 동의 안 해주면 우리는 회생 절차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 돈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동의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반협박 비슷해서 물건 미리 받아놓고 외상값 줄 사람이 야 너 외상값 주라고 하니까 뭐 10년 기다려라고 해놓고 그거 동의 안 해주면 그냥 네 돈 받지도 못할 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보고 플레이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빚을 다 갚겠다 좀 떼먹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보여주는 걸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입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 동의해주는 게 일반 조그만 회사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법인들이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좀 몇 억, 몇십억 되는 대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해주면 사실은 업무상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돈이 몇 억, 몇십억이 되면 웬만한 회사에서는 상당한 매출을 차지할 텐데 그거를 받을 권리를 갖다가 유치해주고 유예해주고 또 10년 동안 이자도 안 붙여서 원금을 나눠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회사의 기회비용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도 적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뭐 정상적인 절차를 다 통해가지고 이사회도 거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주주총회 거쳐가지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고플레이에서 말을 하는 거는 입점업체들이 80%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그렇게 할게요. 안 그러면 회생 절차 진행할 거야 라고 하는데 입점업체들이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0개가 넘는데 그중에 80%면 한 480개, 500개 정도가 다 동의를 할지 안 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입점업체들이 같이 뭐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채권단을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지 같이 뭐 투표를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각자 도생이죠. 먼저 돈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먼저 가압류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뭐 지급명령 신청을 하든가 소송을 해서 강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600개 업체 중에 뭐 80%가 다 동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치하고 이제 뭐 10년 동안 분할해서 받기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판결 받아놓으면 어쨌든 이제 자구 노력을 해가지고 살아나면 나중에 내 채권은 판결 나고 연 12% 이자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보고플레이가 받을 채권들이 있잖아요. 보고플레이가 뭐 다른 데서 이제 수수료 같은 거 플랫폼이니까 수수료를 뭐 다른 입점 업체들에서 받는다고 할 때 그 채권들에 대해서 가압류 해놓는 거 하게 되면 이제 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뭐 하다못해 보고플레이에 사무실에 이제 보증금에 가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되겠습니다. 한두 개, 뭐 한 몇십 개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몇백 개 돼버리면 보고플레이 입장에서는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회생 절차 신청을 하겠죠. 회생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포괄적 금지 명령부터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타 가압류, 뭐 압류 이런 게 다 이제 중지가 돼버리고요. 그 채권들도 이제 회생 절차 들어가가지고 회생 계획안에 만들어서 채권액 비율로 이제 의결권을 가지고 50%뭐 이제 손해보게 한다든가 뭐 70% 손해보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원금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몇십 개, 100개 안에 업체가 자기 채권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당장은 집행하지 않더라도 집행 권한, 그 판결문을 받아놓고 기다렸다가 보고플레이가 회생했을 때 그 이자가 붙은 상태에서 청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일관되게 다 같이 이제 600 몇십 개가 같이 이제 진행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채권단이 그거를 뭐 2년, 5년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자를 붙일 수 있는 거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한 업체, 두 업체가 저희한테 채권을 회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장 강제 집행하면 돼요. 이제 소송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같이 움직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채권단을 만들어서 채권단 대표가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보고플레이 쪽과 협의를 하는 그런 방법도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 보고플레이 사태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